이번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된 소모전으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듯한데요. 전면전에 이어 국가총 동원령까지 선언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의 말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동유럽을 넘어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언제든 러시아산 포탄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포방부 최고 권위자인 한국을 방문해 K2 흑표를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노르웨이 장관의 눈에 들어온 건 K2 흑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였죠. 현재 세계 군사력 6위 강대국인 한국은 최고 수준인 K2 흑표 전차와 제7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갑 무기 강대국입니다. 꾸준한 기술력 습득을 거듭해 미국과 독일, 러시아의 전차 성능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차세대 전차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5세대 전차 K3입니다. K3 전차는 130mm 전열 화학포를 장착한 무인포탑 전차로 세계 최초 한국산 전열 화학포를 채택했는데요. 전차의 주포에서 포탄을 발사할 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포탄이 순식간에 날아가 3.5세대 전차의 장갑 기준 1700mm 이상의 관통력을 보여주는 괴물같은 성능의 전차입니다. K3 전차에 탑재되는 포신인 130mm 전열 화학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100% 한국산 주포로 알려져 있으며 전열화학포를 K3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존재했던 전차의 큰 위험 요소인 전차 포탄과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박격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해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고출력 레이저포도 K3 전차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위성의 도움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타격 유도탄까지 개발된다고 하죠. 게다가 한국은 미사일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4세대 전차와 5세대 미래형 전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도 개발해 K3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3의 미사일 운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차 후방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인 VLS를 설치하는데요. 이건 각종 미사일을 전차 뒤편에 효율적으로 적재함과 동시에 적군을 쉽게 타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기존 주력 전차처럼 주포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기존과 변함없으며 센서 반응 형식의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포탄은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개발이 완료될 차세대 전차 K3는 최대 유효 사거리인 30km 밖에 있는 적군의 전차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가 8km 정도인 K2 흑표 전차와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K3 전차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K3 전차는 K9 자주포처럼 초장거리에서도 적 전차의 포탑을 분리시켜버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 자체 센서로 적 전차를 탐색하여 적군의 전차를 발견하는 순간 순식간에 하늘로 상승한 다음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하강하며 적 전차의 약점인 상부 뚜껑을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리는 타버텍 형태의 미사일을 K3가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360도 상황 인식 장치 시스템, 능동 방어 장치, 다목적 드론을 포탑에 탑재하는 등 K3 전차의 개발 방안에는 한국산 5세대 전자장비가 듬뿍 적용돼 2030년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을 시행할 수 있죠. 5세대 전차가 될 K3 전차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등 여러 3.5세대에서 4세대급의 전차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초격차 성능을 목표로 현재 진행형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차인 K3의 디자인 개발에는 K2 흑표 전차의 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스텔스 피탄 방지 방어 체계를 새롭게 적용시켰는데요. 현대 로템 측에서 설명하길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고 각종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레이더 탐지율을 극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포탑 역시 유무인, 무인 포탑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T-14 아르바타와 비슷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죠. 무인 포탑은 이미 대한민국 육군 측에서도 K2 흑표 전차 개발 당시에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어체계와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 포탑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K3 전차의 심장인 엔진을 담당하는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파워팩을 사용하며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함으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구동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 말은 즉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처럼 탱크도 전기 탱크로 나올 것이란 얘기죠. K3 전차 중량은 최대 51톤급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방어장갑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K2 흑표 전차 대비 차체 경량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엔진 추력을 대폭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현존하는 주력 전차보다 방어력이 2배 이상 상승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받고 있으며 차후 개량 시 추가 장갑과 플랫폼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K2 전차 혹은 아르바타와 엇비슷한 50톤급 무기를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K2 전차 개발을 통해 발전시킨 기술력으로 130mm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하는 방식을 더불어 능동방어 체계와 반응장갑, 포탄 자동장전 시스템을 개량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스텔스 기능까지 전부 탑재해버린다면 2030년에는 한국산 K3 전차에 대항할 적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미래인 2030년에 K3 전차가 최초로 배치될 대한민국의 최강 군단인 제7군단이 뿜어내는 순간화력은 북한군 기갑부대 전군을 넘어 일본의 육상 자위대 전부 그리고 중국의 북부전구 기갑부대를 괴멸시키고도 남을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전체의 기갑부대의 화력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파워를 자랑하게 되겠죠. 제7기동 군단의 특성상 예하사단은 물론 모든 기계화사단에 K3 전차가 배치된다면 아마 7군단은 미국의 기갑부대까지 넘어서는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2,400여 대의 전차 중 800여 대의 전차가 한국 최강인 제7군단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7군단의 최신의 전차 부대로 K3 전차가 배치될 때까지 한국의 전차 개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선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노르웨이가 이번 K2 흑표 구매 계약에 사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K3 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K2 흑표 좀 제발 계약해달라고 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할 생각입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